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뻔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의 시어머니와 시누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의 직원으로 잘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트집질이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줬던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을 볼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사연을 통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며느라, 신혼여행 끝났으면 이제 너도 정식으로 정가 집안의 식구가 된 거다. 앞으로 정가 집안 며느리로서 내가 말하는 것들 다 지키고 어디 가서든지 남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마침 너희들 신혼집이 근처니까 잘 됐다 싶구나. 집안일, 작게는 청소하는 것부터 요리까지 싹 다 나한테 배워야 하니까 앞으로는 종우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너도 매일 여기 들려라. 전철로 40분이면 뭐 그리 먼 거리도 아니잖니. 와서 집 1층부터 2층까지 싹 다 청소하고 요리랑 빨래랑 하는 법 엄마한테 배우세요, 언니. 매일매일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아가씨, 집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아가씨랑 둘이서 어떻게 다 청소하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설마 민지도 청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가씨도 아직 결혼 안 한 입장이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설마 그럼 집 청소며 요리 빨래 모두 저 혼자 배우는 건가요? 민지는 곱게 자라놔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할 필요도 없는 애다. 너야 대기업 들어간 종우 덕에 팔자 편하게 됐으니 양심이 있으면 정가 집안일 거들면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해야 하는 거고. 애초에 입장 다른 애를 왜 끌어들이니? 응? 설마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하기 싫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가서 배우기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저 대학 시절 때 자취하면서 요리랑 청소 나름 많이 해봤고 그이도 저 손맛 좋다고 차려주는 밥 잘만 먹거든요. 그래도 가르쳐 주시겠다니 감사한 일이지만 어머님도 힘드실 테고. 나 생각하는 척 하면서 또 말 뱅뱅 돌리지 마라. 죽은 종우 애비 내조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배우다가 코피 쏟은 것만 장독대 3개는 넉넉히 채운다. 그렇게 힘들게 배우고 잘 내조한 덕분에 종우가 대기업 간 거야. 잔말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오빠도 고생 이만저만 아니겠네. 언니 기가 이렇게 세서. 그럼 가르쳐 주시는 거 일단 배워볼게요. 그이랑도 물론 상의해봐야겠지만 그럼 계속해야 할지 혼자 익힐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발 빼려고 미리부터 시동 걸지 마라.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선. 벌써부터 시엠이 말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내가 종우 어떻게 믿고 너한테 맡기겠어? 엄마가 참아. 오빠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옛날부터 없었잖아.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이가 저랑 결혼을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가 세니 뭐니 하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해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거 봐, 엄마. 농담하는데도 바로 죽자고 덤벼들잖아. 엄마도 안 잡아먹히려면 조심해야겠당. 언니, 농담이었어요. 농담. 제 유머 코드가 이런 식이니까 이해해줘요.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어렵지 않겠죠? 종우한테는 괜히 집안일 배우니 뭐니 이르지 마라. 그랬다간 아주 머리채 죄다 뜯어 뽑힐 줄 알아. 알겠니? 살살 저를 긁는 시누이에 무리한 요구를 대놓고 하면서 기를 죽이려는 시어머니까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시집살이의 전초전에 황당하면서도 어디까지 하려나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윽박만 지르면 제가 겁이라도 먹고 고분고분 굴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모두 말도 안 되거나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트집 안 잡히려 확실히 배워두자 싶어 녹음까지 했던 게 허탈해질 정도였죠. 오늘 집안일 수업 배워본 소감 어땠니? 세상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겠지? 이 시엠이 내공이 보통 아니란 것도 알았을 테고. 네, 어머님. 그런데 청소하시는 거 봤는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요. 화장실 청소하신다면서 락스 뿌리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60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곰팡이 제거라든가 살균용으로 락스 쓰고 이런 거 좋긴 한데요. 다른 세제랑 섞어서 쓰고 락스 세척한다고 뿌릴 때도 뜨거운 물 붓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염소가스 생기고 유해 성분도 나오고 그래서 몸에 정말 해로워요. 너 지금 시엠이 가르치려 드는 거니? 집안일, 노하우 아낌없이 전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말대꾸니 어이가 없구나. 어디 뭐 뉴스 기사니 생활 상식 쪼가리 보고 헛소리 하나 본데 원래 그런 거 믿어봤자 본인만 손해다. 당장 커피만 해도 먹는 게 좋다. 언젠 또 나쁘다. 말이 맨날 바뀌잖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안 바뀌는 말도 있어서요. 락스는 잘못 쓰면 눈점막이며 호흡기며 해로울 수 있어서 환기도 잘 해야 하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요. 아, 그런 마음인 줄은 내가 몰랐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픈 마인드로 들어볼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중에 애 낳으면 소화 약하니까 음식 씹어서 먹이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충치 있으시던데 그렇게 하면 애 충치도 옮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 이게 좋다 해주니 미쳐 돌아선 진짜 시애미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이 편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얘기 드린 건데요. 이제 신혼 꾸리고 있는 애 헛소리를 내가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았니? 너 이거사 자취 좀 했고 깔짝 배운 깜냥으로 나 어떻게 잡아먹으려 들려는 거 훤히 보인다. 까불다가 욕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라. 그냥 귀머거리 됐다, 벙어리 됐다 생각하고 닥치고 시키는 거나 하라고. 어머님, 전 그냥 좋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 푸세요. 어머님 잡아먹으려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 핑계대고 네가 씹으려대는 말들이 내 혈압만 솟구치게 하니까 그렇지 이거사. 됐으니까 너 앞으로 집에 오지 말거라. 집안일 배우게 해주는 호사 너 같은 년한테 필요 없다는 거 알겠으니까. 그럼 어머님, 집안일 배우는 조건으로 다달이 50만 원씩 용돈 겸 수업료 내라고 하신 건요? 그럼 그것도 안 드려도 될까요? 어이구 종우 아빠, 종우가 집안에 불려시를 들여놨네요. 이걸 어쩜 좋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이 불려시년 좀 데려가세요. 네.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이 시애미를 쥐락펴락하려는 꼴 보고 참고만 있지 않으실 거죠? 어이구. 진정하세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이 많이 심란하신가 봐. 내가 집안일 배우다가 잘못된 부분들 짚어드렸을 뿐이거든. 근데 나보고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셔. 결혼 전에도 엄마 성격 충분히 봐서 너도 잘 알잖아. 동생이랑 아주 쌍쌍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라 상 좀 길게 해봤자 너만 골 아퍼. 그냥 신경 끄고 헛소리 한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오케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아가씨야 뭐 좀 사람 열받게 긁긴 하더만. 나 당신 위로하려고 괜히 하는 말 아냐. 결혼 준비하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너 길들이려고 아주 계획까지 짜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
김치 100포기를 담그라느니 뭐니 하는 단계까지 갔을 걸 나중엔? 그래도 당신 엄마랑 동생인데 내가 친해져 봐야지. 근데 앞으로가 막막하네. 당신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실 말을 했어야 하나 고민만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말할게. 엄마 사실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야. 민지 걔도 친동생 아니고. 뭐? 진짜? 당신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 못했던 건 미안. 괜히 가정사 밝히고 남들한테 창피당할 일 만들지 말라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어지간하면 당신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이라면야 고맙긴 하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니까 내가 잘하긴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출세한 것도 어머님 덕분이고. 너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했구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나 차별하고 열받게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 악물게 한 게 기여했다면 기여한 거긴 하네. 민지는 오냐오냐 하면서 좋은 옷 입히고 만난 거 사주고 나는 그지 취급했던 게 그 사람이야. 말하면서 떠올리니까 열받는 게 한둘이 아니다. 정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무슨 애지중지 업어 키운 것처럼 말하길래 난 그런 줄만 알았지. 나 중학생일 때 아빠가 바람핀 사람이 지금 엄마야. 친엄마는 몸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 더 심해져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나 아빠 장례식도 갈까 말까 고민했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너가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싫으니까 친해진다거나 그런 거 신경 일절 쓰질 말어. 남편이 당했던 수모와 차별 얘기들을 쭉 듣는데 저까지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차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남편의 성공을 본인 덕인 양 포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남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친해지려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즈음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황당한 소리라며 연락해 오더군요. 예.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가 피야 안 섞였다지만 가족 아니니? 지금 시누이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해하고 있고 약까지 먹고 있는데 어쩜 안부 한 번을 안 물어봐? 너가 그러고도 정가 집안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아가씨가 그런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럼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가 아니라 연락하겠습니다가 나와야지.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지금 당장 연락하고 힘든 일 뭐 있는지 꼬치꼬치 다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라. 걔가 보기엔 다부져 보여도 맘 약한 애라 걱정이 되는구나.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또 괜히 내가 물어봤다고 하면 걔 성격에 창피하다, 쪽팔린다 난리일 거다. 모른 척 슬쩍 떠보면서 남자 문제 위로해주고. 알겠지? 종우 꼬신 방법 뭐 있냐고 물어보면 존심 안 상하게 전해주기도 하면서. 남편 꼬신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서로 마음이 잘 맞은 거라서요. 너가 불려시처럼 굴고 몸으로 꼬신 거 뻔히 다 알고 있다. 그거 굳이 책 잡는 거 아니니까 괜히 내숭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이다. 알겠니? 몸으로 꼬신 적 없는데요, 어머님. 이게 하라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순순히 할 것이지 심란한데 뭐 또 말대꾸야. 그렇다 치고 내가 시킨 일이나 잘하거라. 잘만 하면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너한테 다달이 보내줄 테니까. 내 손맛 담긴 비법 김치인데 간 많이도 아니고 딱 70만 원씩만 받으마. 무슨 김치를 얼마나 보내주시려고 70만 원씩이나요? 용돈 겸 겸사겸사 70만 원이라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닌 모른 척을 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는 거야. 잔말 말고 민지 건부터 빨랑 처리해라. 그리고 나한테 꼭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신우이를 걱정해서 쏟아내는 말 가운데에도 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올 뻔한 것을 수십 번 삼켜야만 했습니다. 전 그래도 시킨 일이라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가씨가 남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어머님 말로는 요즘 뭐 매일 술에 빠져 살고 우울해한다던데? 개술 퍼마시고 클럽 다니고 인생 막 사는 애야. 괜히 휘둘리고 오냐오냐 해주면 더 버릇만 나빠지니까 그냥 신경 꺼. 그런데 얘기 들은 건 그것뿐이야? 아니,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들었지. 당신한테 말하기 민망해서 그냥 속상했다고만 전할게. 장난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말해봐. 나 진짜 당신이 엄마랑 동생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엄마랑 대화한 거 캡처해서 나한테 싹 다 보내봐. 뭐 또 그렇게까지. 일단 당신이 달라니까 보내주기는 할게. 와, 이 인간 진짜 미쳤네. 용돈 뻔뻔하게 달라는 것부터 당신한테 막말하는 것까지.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더 말종이 되어갈까? 어머님인데 그래도 막말이 심하시네 울남편. 오늘부터 의절했으니까 어머님이라고 하지도 마. 또 어머님이라고 하면 나 삐질 거임. 농담 아니라 반찬 투정 3일 동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대신 화내주는 남편을 보니 분노는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죠. 며느라, 나다 시엠이 종우가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걸었다. 이놈은 애미 은혜도 모르고 아예 연을 끊을 모양이구나. 제가 나중에 한번 잘 타일러 볼게요. 설마 너 우리 끈끈한 모자 관계 갈라놓으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간질이란요. 어쨌건 너라도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민지가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사고를 좀 크게 쳤다더구나.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서 좀 부탁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당연히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대체 무슨 사고를 쳤대요, 아가씨는? 민지가 음주운전을 했다더구나. 음주운전이야 뭐 나중에 또 면허 따면 되죠. 그게 면허를 걔가 안 딴 상황이라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거라고요? 세상에. 아가씨 몸은 괜찮대요? 뭐 사고 나서 다친 사람은 없고요? 다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본인 몸은 괜찮다더구나. 그리고 운 좋게도 목격자도 없고. 네? 운이 좋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 또 눈치 없는 척 굴기는 내가 속이 터져서 원. 너 시누이 말이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뺑소니까지 쳤다. 이 말이다. 내 단도직입으로 말하마. 내 딸 대신 자수해라. 뭐라고요? 대신 자수요? 이럴 때 쓰려고 너 결혼시켰나 싶구나. 그래, 종우의 비도 그거 바랄 거다. 생각해봐라. 앞날 창창한 민지보다는 집에서 뒹굴기만 하는 너가 옥살이 하는 게 낫지 않니? 어머님, 그럼 지금 저보고 전과자 되라는 말씀이세요? 너 임신해서 형량도 적당히 봐주지 않겠니? 얼른 술 마시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오거라. 아니, 마시지 말고 일단 술만 들고 오거라. 내가 정신이 없어.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람 새끼? 지금 시애미한테 한 말이냐? 왜? 곧 태어날 애엄마 전과자로 만들려는 연한테 못할 말도 아닌데? 종우 씨가 연 끊으려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 와중에 또 이간질이나 하고.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하는데. 정신 나간 여자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말지. 잠깐만 아가. 경찰에 신고라니 무서운 소리를 하는구나. 난 너 믿고 연락했는데 이럼 안 되잖니? 너가 그간 연락 안 했다고 많이 서운했던 모양인데 일단 좀 침착하거라. 댁 연락 안 오고 그간 아주 살만 났었어. 이거 남편 생각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 예, 난이 시엠이다. 종우 애미고 한 번만 도와주면 딱 한 번 옥살이만 해주면 내가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때 자주자주 보자꾸나. 응?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잘난 댁딸이랑이나 자주 보세요. 아가, 너 그게 뭔 말이니? 아가, 전 신우이의 뺑소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무면허의 음주의 뺑소니,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까지 겹쳤다는 얘길 남편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집을 팔고 단칸 월세에서 지내는 신세가 됐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와 남편을 원망하는 두 모녀이니 도와줄 이유나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현재 물류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물류회사는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우연한 계기로 일을 도와드리면서 정착했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죠. 지금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지만 한때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때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신혼집에 짐은 다 들어갔니? 더 필요한 건 없어. 오늘 소파까지 다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골랐던 그릇 세트랑 찻잔 세트도 다 온 거지? 네, 그럼요. 지난주에 입주 청소하고 다 들어왔어요. 뭔가 어수선하긴 한데 이제 나름대로 구색을 갖췄어요. 옷이랑 저희 몸만 들어오면 되네요. 사돈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가 회사 핑계로 많이 도와주질 못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세아가랑 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사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일 보세요. 저도 바빠서 많이 못 도와주는데 세정 씨랑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저희 입주 청소를 한 번 더 할까요? 소독도 한 번 더 할 겸해서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지. 요즘 새집 증후군 때문에 환자들 많거든. 나도 안 그래도 한 번 더 하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업체 골라서 하거라. 아무래도 입주 청소랑 겸해서 하는 곳은 별로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테니 알아보마. 그리고 세아가 너 다니는 학원은 언제까지 나가는 거니?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은 채우고 싶어서요. 그러니? 일단은 알았다. 사돈,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혹시 세정이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편히 집에서 살림도 배우고 내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일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찾아서 하면 되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어서
자세한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도 성인이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니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강요해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생각 없어요. 저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하루아침에 그만둘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래, 알았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비슷해서 서로에게 금방 빠져들었죠.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 동안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인고 커플로 소문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남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고 서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아파트도 갖고 계셨고 건물도 2채 정도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공무원 출신인데다 당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상태였지요. 당시 제 나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재정 수준 정도도 비슷했고 서로 기우는 거 없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결혼했답니다. 인사드리는 것부터 상견례, 결혼식까지 모든 게 수월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 인천이었는데 그 근처로 빚 없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쉬는 날이라 집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겠고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미안한데 일 다니는 거 그만둘 생각 정말 없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장 관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하던 일이기도 하고 나름 자부심 갖고 했던 일인데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쉽사리 관두는 게 아주 아쉬워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제가 학원을 안 나갔으면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유라고 할 게 뭐 있니? 양가 집안 멀쩡하고 여유로운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때 아이 낳고 남편 내조하면 좋잖니. 쉬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상황인데 굳이 너까지 돈을 벌어야 하냐 이거야. 어머니, 젊어서 더 바짝 벌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마음 편히 돈만 쓰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네 나이 지금 아이 낳고 기르면 금방 40살이고 초등학교 가고 그럴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매번 그렇게 다닐 거야? 시간도 아깝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일을 관두라고 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넌지시 남편 내조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저도 당연히 맞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면 물론 저야 편하겠죠. 주변에 결혼해서 경력 단절 생긴 친구들 보면 참 많이 아쉽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일을 관둘 것을 종용하셨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지라 일주일에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이긴 하지만 신혼답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당장 먹고 살 능력은 되었기에 결국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섰어요. 세아가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라디 임신이 맞대? 지난번에 피검사 수치로는 임신이었는데
오늘 초음파 해보니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임신이 아니라는 말이니? 네, 그렇대요. 시기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기도 하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대요. 그러게 내가 뭐랬니? 진작에 일 그만두랬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세정이 몸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엄마가 원해서 검사도 다 받았는데. 지금 검사가 문제야? 그러게 빨리 관두고 몸 관리부터 하라고 했잖니. 지금 가져도 이미 노산인데 어떡할 거야? 엄마, 너무 나무라지 마. 우리가 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기본적인 몸 상태부터 다시 봐야겠어. 내일 오전에 시간 비워놔라. 나랑 갈 곳이 있어. 어딘데 그러세요? 어디긴 어디야. 한의원이지.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 알아왔다. 가서 맥 짚어보고 네 몸에 맞는 보약도 먹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요가인지 뭔지도 다니고 몸 관리에 힘쓰거라.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되긴 뭐가 돼. 안 그래도 노산인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서 머리라도 나쁘면 어떡하니? 그럴까봐 내가 보약 지어주는 거다. 가서 설명 듣고 약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생길 아이도 더 안 생기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한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이 주신 보약도 잘 챙겨 먹고 당신이 나 신경 쓰지 않게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도 할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일 다녀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쉽게 안 풀리지? 아빠, 나 정말 속상해. 이러다 정말 안 생기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딸들은 임신하는 것도 엄마 닮는다더라. 네 엄마도 너 가질 때 많이 고생했어. 그렇게 들어서지 않던 애가 맘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내니 생겼더라. 정말? 엄청 간절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간절했지. 근데 엄마 아빠도 결혼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아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급하게 마음 먹으면 될 일도 안 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그리고 다음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 계획에 집중했지만 아이를 갖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저희 둘만 좋으면 그만이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성화였고 친정 부모님은 제 몸부터 살피라는데 양가 집안의 다른 분위기에 점점 난감해지려던 찰나 기적적으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미 잔치 분위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남편 내조 노래를 부르는 시댁 때문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밥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 그만둬? 병원? 아참, 내 정신 좀 봐.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사실 나 친구랑 병원 개원하기로 했어.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것도 우리 나이엔 힘들잖아. 차라리 개인 병원 운영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럼 병원 관둔 거야? 지난주에 사표 내고 계속 미팅 다니고 있어. 병원 개원하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지. 나는 가끔 당신 이해가 안 돼.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하는데 왜 그런 걸 상의를 안 하는 거야? 난 그냥 동거인이야.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야 해? 당신은 날 못 믿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한테 뭔 말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직장을 바꾸는 문제는 상의해야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다행인 거야. 만약에 태어나서 보살펴야 했으면 우리 지금처럼 못 살아. 당신 임신하더니 무척 예민해졌나 봐. 내가 어디 가서 허튼 짓 할 놈이야? 와이프도 있고 태어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아무튼 점점 나는 뒷전인 것 같아. 그거 은근히 서운한 거 알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또 울고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 그러면 뭐해.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아내가 맞긴 한 건지. 당신 말대로 내가 예민하게 군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말은 해줬어야 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대신 분명히 이것 하나는 약속해 줄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바짝 벌어서 우리 세정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치, 그러면 다야? 아무튼 봐주는 것도 이번 한 번만이다. 자꾸 나 서운하게 하면 나도 안 참을 거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오늘 일찍 들어갈 거니까 당신 좋아하는 보쌈 시켜 먹자.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동료 의사와 병원을 개원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집중된 일상을 보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남편은 강남에 병원 개원을 했어요. 다행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고 입소문이 많이 난 덕에 매출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이가 돌이 같이 날 무렵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친정 아버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혹시 아빠한테 연락받은 거 없지? 장인어른? 연락 온 건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말이지. 사실은 아빠 회사 사정이 어려운가 봐. 지난번에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 그게 뭐 어쨌다고? 알아듣게 설명해야지. 물류사업 하면서 수출로 사업 확장하시려던 거 알지? 그럼 알고 말고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자금이 모자라신 거야? 그게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사업자금 들고 도망간 것 같대. 뭐라고? 그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사람 볼 줄 모르시나?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 큰 돈을. 평소 업무도 잘했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그럴 줄 몰랐나 봐. 이번에 사업자금 된다고 급하게 집담보로 대출도 받으셨던데. 아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고? 응, 신고는 하셨지. 그 사업은 이미 물거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대출금 이자부터가 문제래.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이래저래 금전적인 손실이 장난 아니라시네. 그럼 어떡하자고? 대출 같은 거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사기를 당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모자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억 단위인데다가 도대체 뭘 얼마나 벌려고 그러셨대? 나 병원 개원하느라 돈 다 쓴 거 알잖아.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무튼 당장 집부터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집만 구해드리면 안 될까? 큰 집 필요 없고 당장 지내실 곳으로. 뭐?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도대체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기를 당하냐, 쯧쯧. 진짜 말 그렇게 할래? 난 돈 없어. 분명히 말했다. 구해드리려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내가 적금 든 것 깨서 보태드릴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아니니까 눈독 들이지도 말고. 진짜 너무 비참하고 서운하다. 알아서 해. 누가 뭐래? 애초에 사기를 당한 건 여지를 만든 탓이야. 그러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일구신다고 하셔서는 그게 다 자식들 앞길 막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하는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진행하셨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덕분에 친정 아버지는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되셨고 당장 대출금에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어떻게든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급한 대로 제가 모아둔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터라 사시던 집도 처분하셨고 그 돈으로 위약금이며 직원들 월급을 해결해 나가셨어요. 방 2칸짜리 지하 방으로 이사하시면서 제 길을 노리며 이 악물고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저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친정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격리 업무를 비롯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친정 일을 나 몰라라 했죠. 얘, 넌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 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어요. 친정 아버지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직원 감축을 해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일을 하니? 여자는 애나 잘 키우고 남편 내조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도영이 어린이집에서 적응은 잘해. 어머니도 일하셨었잖아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어머, 너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디서 배우긴요. 이 사람한테 배운 거죠. 당신 아직도 그래? 사람이 뒤끝이 길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라면 나도 들었다. 너 그동안 모은 돈 홀라당 사돈 줬다면서? 그 돈으로 애 잘 키우고 남편 하는 일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안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저라도 도와야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친정만 감싸고 돌 거면 이혼하거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원치 않았어. 내가 결혼하면서 그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가만 보니 너도 너희 아빠를 닮은 개로구나. 생각이 부족하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너도 매 안 가지고.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 출가회인인 거 몰라? 남들한테 물어봐. 다 당신 욕하지. 당신이 너무 과한 거야. 당신도 여전하네.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겠어?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병원도 잘 되고 있고 내년에 확장 이전하는 거 몰라?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좋은 말 들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 앞으로 당신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격리, 사무 업무를 했고 종종 해외 기업들과 미팅을 할 때 통번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도망간 동업자도 잡아들이고 회사도 예전만큼 다시 회복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죠. 더 잘된 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과 업무 계약도 맺고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유지만 하면 좋겠다 싶었고 매일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술 자주 마시네? 내가 술 주정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휴, 문제는 내가 문제지 뭐.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뭐야, 왜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를 해주든 말든 하지. 몰라. 나중에 말할게.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세정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뭐가 힘든지 이야기를 해봐. 진상 환자라도 있었어? 너는 내가 그런 거에 기죽을 것 같아? 나를 뭐로 보고. 그럼 도대체 뭔데? 나중에 일 마무리되면 알려줄게. 그나저나 가진 돈 좀 있으면 빌려줘. 돈은 왜?
퇴직금이랑 엄마가 노후자금 모아둔 거 다 썼거든. 이번에 엄마 집 이사해야 해서 급하게 전세금 올려줘야 한대서. 나도 확장 이전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큰일이네.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사실 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번에 엄마 집 구하면서 부동산 갔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봐. 돈을 그대로 들고 날랐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엄마랑 나랑 완전 멘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기당하는 건 머리 나쁘면 당하는 거라고 했지? 당신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 엉터리였네.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지. 당신이 의사면 뭐해. 이딴 식으로 사기나 당하는데. 병원 개원하느라 돈 없으면 병원 팔아서 돈 메꾸든지 알아서 해. 장인어른 사업 다시 잘 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도 다 돌려받았다며. 그럼 여유 있으신데 나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어려울 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당신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신경 끄고 대출 받든지 알아서 해결해. 머리 나빠서 사기꾼한테 멍청하게 사기나 당하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이게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이었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으면서 어디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 당신이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했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후회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봐. 와, 진짜 답 없다. 당신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 얘, 너 정은이한테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는데 애가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 그거야 어머니가 잘 아시겠죠. 저한테 왜 물으세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병원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러는 그 사람은요? 저희 친정 어려울 때 멍청하다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한 게 누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따지실 입장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물론 안 되죠. 그럼 되냐고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은 잘한 건지 따져보세요. 너 안 되겠구나 정말.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면 우리 정훈이랑 갈라서거라. 이혼하라고요? 까짓 거 얼마든지 하죠 뭐.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 해요? 너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돈 보내라.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싫은데요? 이혼하라면서요. 까짓 거 하죠 뭐. 그이가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저는 서운하게 한 거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그중에 어머니도 한몫하시고요. 저만 모자란 년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나 욕하는 거냐? 남이면 벌써 욕하고도 남았죠. 어머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갈라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서류는 조만간 보내드릴 테니 그이 보고 알아서 도장 찍으라고 하시고요. 그럼 쉬세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각오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쌓여있던 걸 다 쏟아내고 나니 한결 속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2달 가까이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개인 돈까지 모자라 시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홀라당 다 날려버린 상태라 정말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설득하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만 무거운 마음을 풀라고 말입니다. 세정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상황이 그랬을 땐 윤서방이 정말 미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아보고 온갖 풍파를 다 겪어봤잖니. 지금 윤서방은 온갖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온 걸 거다. 그러니 이제 너도 마음 푸는 게 어떻겠니?
그 응어리가 쉽사리 사라질 것 같아요. 아빠 같으면 그딴 모욕을 당했는데 괜찮겠냐고요. 물론 안 괜찮지.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다 한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상황 돼보니 알겠더라고. 그때 장인어른 심정이 어땠을지, 그걸 지켜보는 당신 마음은 어땠을지, 나중에 깨달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불쌍한 척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그랬어? 할 것 같아? 당신 사람 잘못 봤어. 한순간 사과하는 거로 무마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갈게. 당신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세정아,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응? 가끔 보면 너 정말 냉혈하냐. 그러지 말고 아이도 있으니 마음 좀 다스려봐라.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다고 하신 거 모르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당신 인생에 보탬이 되긴 하는 건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알아?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 내가 살면서 다시는 당신 상처되는 말 안 듣게 해줄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나 그리고 사업 접고 다시 병원 들어갈 거야. 따로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괜히 나대서 미안해.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갈게. 정말 맹세해. 그 말 사실이지? 나 마지막으로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할 거야. 바닥을 쳐봤으니 더 열심히 살게.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과 제 돈을 합쳐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 주었어요. 모든 빚을 갚고 대출금 3천만 원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이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보금자리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반찬을 싸들고 오시더니 쭈뼛쭈뼛 어색한 태도로 제 손을 붙잡으며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그 뒤로 양쪽 집안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을 정리하고 원래 근무하던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벌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벌긴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훨씬 좋다며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돈이야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아이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더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할 거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의 앞날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